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한국 경제 수출 내수 모두 어려운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기업 투자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는데요. 관련해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규제가 많습니까, 한국이? 저희 나라가 규제가 많은 편입니다. 예. 대륙법 국가 체계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예. 문제는 이제 개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준수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좀 과다하다라는 게 본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규제 때문에 기업 활동이나 상업 활동에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좀 심하다, 손 봐야 된다? 저희가 외국의 사례에 봤을 때는 별로 없는 규제들. 그러니까 저희 나라 특징이 뭐냐면 수도권 규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복합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공장도 총량제고 수도권 수질도 보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수도권 집중화를 좀 막기 위해서 그런 상태의 수도권 규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특징이 되고 분야별로는 이제 저희 항상 얘기하는 노동 규제라든가 환경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런 게 좀 많군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혁신해 나가실지? 저희가 생각하는 규제 혁신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거는 규제 혁신이 곧 성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경제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 이거를 해야지 저희가 이 위기를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규제 혁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회의했던 것 중에 큰 테마는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신시장, 신산업 이거를 저희가 개척을 해야지 저희 앞으로 먹고 살 미래 먹거리들이 성장 동력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든가 바이오 헬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과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해드려야지 저희 산업이 로드맵이라고 그러죠. 흔히 그런 것들이 같이 맞춰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방안들을 일단 크게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미래 먹거리는 그렇고 당장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들. 그러니까 기업이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규제들이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안전장치를 다 확보한 다음에 해결을 해서 직접적인 투자가 일어나도록 한 9군데 저희 전국 지역을 규제를 해제를 해서 투자가 한 2.8조 원 일어나도록 직접적인 투자입니다. 그런 것들을 효과를 보게 개선을 했고요. 근데 현장에서는 이 카마기 규제랄지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로 가면 중앙정부 부처별로 또 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법별로 또 따로 또 규제를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하거나 융합해달라. 그렇죠. 그런 현장의 요구들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규제의 특징이 단 하나의 규제가 한 곳에 한 업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수의 부처와 다수의 성격의 복합적인 덩어리 규제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직접적으로 발생을 하는 곳이 현장입니다. 지방의 현장이고 물론 중앙부처의 정책이 규제가 적용이 되는 그 지방 현장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그런 모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의 협력, 지방자치단체와의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안전과 관련된 것이랄지 이런 거는 규제를 너무 만약에 풀어버리면 안전 문제가 있지 않을까 부작용 같은 거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규제를 혁신하고 폐지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고요. 생명, 안전 이거는 당연히 확보를 하고 가야 되고 그래서 양쪽 방향으로 생명 안전을 확보하는 규제들은 강화시키고 경제적인 규제는 혁신을 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있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안전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이런 쪽에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강 주위에 여러 가지 수질 오염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저희가 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급격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공장의 폐수들이 이제 뭐 방류가 되고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 수단을 썼던 건 그렇죠. 사실이고요. 예. 지금 한 3, 40년이 지난 이후에 환경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 체계를 옛날에 그걸 그대로 갖고 있기에는 지금 기술의 발전과 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안전과 환경은 확실하게 지킨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규제 개선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 형벌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기업 형벌이지 않습니까? 기업에게 형사 소송에서 주는 어떤 형벌이나 이런 것들은 좀 완화하겠다. 예. 근데 아까 대륙법을 말씀하셨지만 영리법 관련해서는 민사소송 쪽이 워낙 세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기업들이 이제 좀 힘들어하고 근데 대신에 그래서 이제 형사적인 처벌을 조금 완화시켜 주는 건데 예, 예. 우리 같은 경우는 법원에 가면은 사실은 별로 지난번에 뭐 옥시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사람 생명이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가 않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 예, 예. 법원에서 예. 사실 판단이 뭐 한 3억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줘봐야. 예.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도 면하고 민사처벌도 면하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걱정은 예.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예. 이번에 저희가 경제 형벌 규제를 좀 완화한 거를 일례 사례로 말씀드리면 지금 너무 크게 큰 사건, 큰 기업을 말씀을 하셔서 그건 좀 매번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고요. 예, 예. 상징적인 사건이고 이번에 한 것들은 그런 겁니다. 그 음식점 폐업하면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신고를 안 했다고 징역을 살려고 그럽니다. 그건 좀 과도하다. 잘못된 건 맞고 근데 그거를 벌금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예. 자 조리사 자격증 없어서 식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 나쁜 맘 먹고 조리사는 난 갖고 있다라고 식당에 붙여놓습니다. 네. 이거 나쁜 짓이죠. 그거 안 처벌해야 되지. 됩니다. 네. 그런데 징역까지 살 필요는 없잖아요. 과태료나 벌금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그렇지. 그거는 그 손해를 가게 네, 그거를 모아놓은 겁니다. 이번에 108개 경제형벌은 그거는 맞네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규제를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이 경제도 어려운데 예. 그거를 꼭 징역형을 살아야지 그게 처벌이 되느냐 예.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런 소소한 것들이 그 개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건들에 대한 그거는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무단행 규정이 있어요. 전자어음 요새 잘 안 쓰는데 그 예. 규정이 있어요. 그걸 기관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또 징역 살아야 되고. 아, 사문화된 것들도 있고.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쭉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건 그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가면서 규제 혁신을 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무슨 뭐 이제 발코니 같은 거를 임의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식당을 조금 좀 확장해서 테이블 한두 개 더 놓고 근데 손님들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그 어떤 고발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또 형사처벌 받고 그랬었던.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지역 자치단체별로 틀린데요. 꼭 예. 의자 내놓으신 게 예. 그 사적인 그 도로가 점유가 돼 있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될 경우 예. 이런 경우는 지자체가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주민들 요새 그 소음에 민감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시끄러우면 또 신고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그런 공공을 일반 사람들을 위한 규제는 지켜져야 되고요. 그렇지만 그 영업의 편의를 위해서 서로 협의가 되는 사항은 조금 규제를 좀 완화시켜서 예 그런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 말씀을 하셨지만 경제 동향이 그렇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그거 궁금하네요.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국제 경제 자체가 안 좋고요. 공급망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이 미중 관계에 의한 공급망이 또 재편이 자꾸 되고 있고 중국 수출 문제도 그렇고 반도체가 지금 경기가 안 좋고 해서 뭐 대통령께서도 뭐 수출 전략 회의 이걸 계속 주제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이 증진되기 위해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계속 참고를 하고 있고요. 무역금융을 한 360조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을 많이 지금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어제 회의 때 발표된 관세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예. 무역 정보들이 1억 5천만 건을 개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수입되고 어디에서 얼마 업체가 어느 정도 수입되고 수출하고 있는 거를 일반들은 몰랐어요. 관세청만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민간한테 개방을 하면 예. 얼마 전에 했던 그 원자재 같은 요소수 공급 문제가 어디에서 얼마나 수입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수출과 수입에 그 전략을 세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세 창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세관 통과하기 전에 잠시 머무는 데였었는데 이걸 확 바꿉니다. 복합물류 보세 창고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재포장을 한다든가 반출을 한다든가 이런 행위들이 가능하도록 고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보세 창고를 이용하는 반도체의 그 비율이 한 93%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반도체 수출을 위해서 포장하거나 반출하거나 재포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보세 창고 이용률도 높아지고 반도체업도 활성화가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겁니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규제 혁신은요 마지막 수단이 아니고요. 중간 과정입니다. 규제 혁신을 통해서 성장을 이뤄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걸 경제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생산성을 이제 노동하고 자본 같은 것들이 이제 생산성을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추가되는 게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그 나라의 법, 제도, 경영 시스템, 노동, 교육, 현장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야지 성장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총요소 생산성 중에 규제나 법제나 이런 것들의 효율을 높이는 게 저희는 지금 하는 규제 혁신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히 그거는 경제 성장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문자 중에 이런 질문이 와 있습니다. 김재영 님이 메타버스 미래 먹거리 잘 와닿지가 않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와닿지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세상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뭐 가상현실이다 이 정도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요. 정부가 할 일은 그거에 초석을 놓는 겁니다. 인프라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의 윤리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성범죄 같은 경우 N번방도 그렇고요. 그렇죠. 이게 가상현실에 내 가상의 자아가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접 재산권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국가에서 미리 정해줘야지 산업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찬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서 가면서 보면서 사후에 좀 해보자는 측과 기술 발전 이전에 미래를 예측하고 일단은 규제를 좀 풀어놓고 들어와라. 일단 들어와라. 그래서 산업을 진흥시켜보자라는 측이 좀 팽팽하게 갈릴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가 보면 그거를 기술을 따라가면 늦습니다. 늦다. 선제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작업을 해서 선제적으로 정해줘야지 민간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민간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협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그거를 안 깔려 있으면 이분들이 사업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가지고 선제적으로 같이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 규제 혁신 방안 뭘까요? 저희가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경제 성장에 우위를 두고요. 중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해야 됩니다. 경제 성장하고 그다음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건 지방 소멸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과감하게 들어가야지 중앙도 중앙이지만 지방이 산다. 지방이 지금 거의 뭐 사람도 별로 없고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핵심은 경제 성장 창출, 일자리 창출과 지방이 살아야 되는 그런 규제를 한번 계속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의 이정원 국무 2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